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멀티플레이 하면서 영화 리뷰하는 리뷰 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개봉한 그 언니, 네, 이시영씨가 거의 영화를 끌고 간다고 할 수 있는 언니라는 영화에 대해서 리뷰를 올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좀 오늘 피곤해서 영화 리뷰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고 나와서 좀 마음이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제목에서부터 좀 B급 스멜이 물씬 풍겼던 포스터도 그렇고, 이 언니를 보러 가야 되는데 리뷰어니까 불안했죠. 예고편을 보고. 근데 그 불안감은 역시 현실이더군요. 네, 영화를 보니 참 마음이 좀 안 좋아지는, 그리고 또 영화를 꿈꾸는 저에게는 이러진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안겨준 영화였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영화 경험을 짧게라도 한 적이 있고 영화 현장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현장에서 얼마나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진짜 많지 않은 돈을 받으면서 열정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얼마나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열정을 불태우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렇게 심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모든 영화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죠. 열심히 해도. 근데 이 영화는 실수를 한 게 아니고요. 그 감독님의 마인드 자체가 비판받아야 돼요. 네. 영화를 대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실망이 아주 컸어요. B급 영화 저예산, 이 영화도 보시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 영화라는 것을 영화 곳곳에서 발견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B급 영화라 그래서 다 재미없고 그런 건 아니죠. B급 영화만의 그 신선함이나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영화들도 많이 있죠. 이 영화도 그런 영화가 되기를, 여성 액션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평가받을 부분이 있고, 분명 이시영씨 노력한 게 보여요. 영화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빛이 너무 발해버렸어요. 바르지 않은, 그러지 말아야 될 영화에 대한 마인드의 잘못된 그 마인드 차이로 영화가 저질 B급 영화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졸작이라고 할게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던져주는 영화였어요. 네. 제가 줄거리 먼저 좀 얘기할게요. 마음이 자꾸 흥분되니까 줄거리 먼저 얘기하면서 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힐게요. 오늘은 이 멀티플레이도 좀 하지 않을게요. 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양해 부탁 바랍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줄거리가 복잡한 액션 영화들은 많지 않죠. 이 영화도 줄거리는 단순해요. 알고 계시다시피 언니가 끌려간 여동생을 구출하는 내용이죠. 여동생은 조금 지능장애가 좀 있는 여동생처럼 보여요. 그래서 학교에서 쉬운 말로 딸을 당하는 그런 여동생이고, 자기 눈을 찌른 그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나쁜 놈들이 여동생을 안마방이라든가 팔아넘기는,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죠. 저는 이 영화가 그 참신한 그런 여성 액션, 사회 부조리나 이런 대상에 대한 통쾌한 응징,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했다라면 이렇게까지 관객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이시영 씨의
몸매 보여주기에 급급했어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화가 졸작인 이유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얼마 전에 거미줄에 걸린 소녀라고 개봉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리스페트 역을 했던 클레어 포이의 성적 매력을 보여주겠다고 감독이 그 추운 날씨 배경으로 나오는 그 영화죠. 그 기존에 있는 리스페트의 뭐 설정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이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예를 들어 목욕신에서 잠깐 보여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을 리스페트한테 핫팬츠나 레깅스를 입혀가지고 또는 바디수트를 입혀가지고 영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게 지금 이 언니라는 영화입니다. 이 여기 나오는 이시영씨, 그냥 배우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시영씨는 경호를 하는 여자 경호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납치한 쉽게 말하면 건달들, 깡패들과 만나러 가면 필연적으로 격한 싸움이 일어날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동생이 선물해줬다라는 그 명분 하나로 짧은 원색적인 미니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연히 동생 선물이라 기분 좋게 입고 가다가 우연히 깡패들을 마주쳐서 어쩔 수 없이 원피스로 싸우는 씬이 영화 중에 한 번 들어간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 복장으로 굳이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싸우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살이 드러나는 칼을 휘두르거나 몽둥이로 일단 맨살에 상처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 방어에도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굳이 원피스와 힐을 고집합니다. 보여주기 그 어떤 마인드로 이 여배우를 대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 관객의 수준을 되게 우습게 보는 거죠. 여배우의 몸매와 필연적으로 격투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허연 이시영씨의 허벅지와 야릇한 자세와 드러나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통해서 관객들이 이 영화의 매력을 느끼는데 흥행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얄팍한 안일한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어요. 개연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이시영 씨를 얼마나 성적인 여성 액션 배우로 보이게 할까,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던 건 상업영화잖아요, 여러분. 오락영화 상업영화잖아요. 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성의 배우의 그 성적인 매력을 영화 속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영화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영화의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영화의 개연성을 다 개판으로 만들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영화들은. 그런 영화들도 재밌다고 야 허벅지 보여줬네 끝내준다 이런 수준의 배우 관객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관객들은. 응? 이시영 배우의 몸매 하나 보려고 10,000원, 12,000원을 내고 들어가는 관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미줄에 걸린 소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디수트를 입고 아이돌 같은 바디수트를 입고 영화 내내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악당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쌈마이 영화 취급을 당하겠죠. 감독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거는, 그리고 이시영 배우도
이런 설정이라면 거부를 하길 바랬지만, 근데 마음은 이해해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오지 않는 그런 배역이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는 여배우의 배역이 1년에 몇 편 나오지 않잖아요. 의욕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서, 이시영 배우에 대해서는 또 노력한 게 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감독님이 욕을 먹어야 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왜 2016년도에 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제작이 미뤄졌느냐,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영화를 아꼈다가 짠 하고 내놓기 위해서 2년이란 시간이 걸린 걸까요, 여러분? 아니면 자체 사전 시사회를 거쳤을 때 개봉할 시기를 놓치고 어정쩡한 어디에 넣어야 될지를 모르고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개봉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시영 씨에게 사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였어요. 저도 연출을 꿈꿨던 사람으로서 미안하더라고요. 그 배우가 얼마나 액션씬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실망감을 안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그 복싱하는 그 이시영 씨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했어요. 예. 열심히 했고요. 배우들들 문제 없어요. 그 여동생으로 나왔던 배우도 연기 잘합니다.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개연성과 설정과 그것이 망친 영화예요. 이 영화는. 예. 개연성을 망치는 장면은 이것 말고도 그 옷차림으로 대변되지만 이것 말고도 많아요. 무슨 버스에서 그 여동생을 끌고 나오는 씬인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이러는데 미성년자가, 어린애가 신고 하나 안 하고 아무도 모른 채를 한대요. 예? 요즘에 조금만 싸움이 나도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난리가 나는,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버스, 자동차, 길거리 할 것 없이 온갖 CCTV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훤한 그날 애를 납치하듯이 애를 끌고 간다고요? 자기 얼굴 다 나오는데? 신고 하나가 안 들어간다고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 말고도 많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나 설정들이. 액션씬은 나름 볼만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시영 씨를 성적 매력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액션씬들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여배우는 벗어야지만 섹시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주드로 나왔던 영화. 거기에 레이첼 와이즈도 나오잖아요.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주드로와 옆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담요 같은 걸 뒤집어 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나와요. 레이첼 와이즈의 전라를 다 보여주고 이런 장면이 아니죠. 주드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 미묘한 느낌을 표정으로 레이첼 와이즈가 연기를 해냅니다. 굉장히 야하게 느껴져요. 상상력을 자극하죠. 물론 그 장면이 없어도 에너미 앳 더 게이트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은 설정, 그 안에서 훌륭한 연기를 통해서, 절제된 그런 표현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되게 야하고 섹시하고 레이첼 와이즈의 그 여성성인 매력을 되게 부각시킨 그런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영화 소재에서는 사실은 굳이 섹시한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영화였고요. 언니가 동생을 찾으러 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통쾌한 액션씬, 이런 데 집중했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다 집중하지 않더라도.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비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 영화는 오히려 저예산으로서 좀 시도한 것에 대해서 이런 장르를 아마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큰 흥행을 못하더라도. 이 영화는 힘들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쳐주기 힘든 영화입니다. 그 불편한 소재, 왕따 문제, 여성의 성상품화, 여러가지 안 좋은 문제들을, 사회 문제들을 거론해서 안 그래도 그것도 불편한데 그런 진지하게 다뤄야 될 주제에다가 온통 이시영씨 몸을 비추기 바쁜 카메라 웍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예요. 이런 영화가 앞으로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비판을 받으시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비판받아 마땅한 영화를 찍으셨어요. 네. 감독님의 시나리오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감독님이 이시영씨 배우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실례인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반성하십시오. 감히 말씀드립니다. 반성하십시오. 오늘의 영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시영씨 힘내세요. 예, 이시영씨 많이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